안녕하세요. HITV 강호석입니다. 이번 편은 사마천의 사기열전 33번째 편인 한신노관열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신은 전편에 있었던 회음무 한신과 이름만 동일한 사람이고 서로 다른 어떤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언급되는 이 한신이란 사람은 진나라에게 망하기 전 한나라의 왕선이기도 합니다. 진나라 입장에서는 패망한 나라의 어떤 왕손이다 보니 변변한 직업이나 직위를 보장받지 않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 했었던 시기인데, 진승에 의해서 최초로 반란이 시작한 후 많은 어떤 호골들이 반란 세력을 규합을 해서 각자의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로 도움도 주고 때로는 서로 경쟁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진나라가 패망을 하고 난 이후에 한신은 우여곡절 끝에 장양의 도움으로 유방에게 채택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항우가 함곡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진나라의 왕권을 접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거기 함께했던 많은 장수들에게 농공 행상을 하여서 주변의 땅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활약하면서 왕의 지위를 줬는데, 그 당시에 한나라에도 비슷한 어떤 직위를 갖고 있었던 자가 있었지만, 그 자는 왕손임에도 불구하고 용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 진나라 말에 자기에게 할애됐던 땅을 수호하지 못하고 항적이 있는 곳에서 피신해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나라 땅에 대해서는 마땅히 왕위를 계승받은 사람이 없고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무주공산 형태로 놓여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던 때 초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어떤 세력을 키워가면서 경쟁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한나라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하겠다라는 어떤 유방의 의지를 담아서 한신에게 태위라고 하는 직위를 보장한 후에 한나라 땅을 정벌하기를 지시를 합니다. 그 전에 유방은 항우가 함국관을 통해서 진나라의 어떤 왕권을 인수하기 가기 전에 먼저 진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진나라의 멸망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세력이 약하다 보니 항우와 대적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못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던 항우에 의해서 유방은 한중 땅의 왕으로 봉해지게 되고, 그래서 유방에게 한왕 그러는데, 한왕과 한신의 한왕은 한글로는 같지만 한자로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한중 땅에 유배 비슷하게 놓여있던 그에게 유방의 어떤 많은 어떤 장수들이, 여기는 변방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은 세웠지만 홀대받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인하지 말고 동쪽으로 동진을 해서 세력을 키워서 항우와 대적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어떤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진을 하면서 예전에 진나라가 보유하고 있던 땅을 먼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놓여지는 땅이 한나라인데, 한나라 땅을 정벌하기 위해서 한신에게 태위라는 주의를 주고 한나라를 정벌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우의 입장에서는 역시 최초의 항우에 의해서 한나라 땅의 왕으로 보였던 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상태에서 도망쳐 왔다 보니까 그자에게 그 위치를 두지 않고 새로운 장수라고 하는 정창이란 사람에게 그 한양으로 그 봉한 상태에서 그 한신과 대적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정창이 한신의 어떤 그 군사력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퇴를 하게 되고, 패퇴를 하고 나다 보니까 한신이 그 지역을 지배하는 어떤 그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유방의 입장에서는 한나라 땅에 대해서 어떤 그 정벌했던 한신에게, 그리고 그 멸망한 한나라 땅의 왕손이기도 하니 그 한신에게 한왕의 위치를 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봉해진 후에 못마땅하게 생겼던 항우에 의해서 그 재침공을 당해서 다시 그 한나라 땅을 뺏기게 됩니다. 그 후에는 그 한신은 그 이방 곁에서 이방의 어떤 출정을 함께 하고 같이 전쟁을 참여하면서 공을 하나씩 세워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그 한나라가 초나라 항우와 대적하면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넓혔고, 그리고 그 항우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통일된 진나라 다음에 어떤 통일 국가를 한나라가 만들었었을 때 다시 한번 그 한나라 지역의 왕으로서 한신이 봉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그런 후에 그 옛날에 진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나라도 내부의 어떤 그 전쟁이,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경쟁자들이 사라지고 나니 외부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신에게 그 한나라 왕으로서 위치보다는 다른 곳을 나가서 그 방어를 하면서 그쪽을 관리하는 왕으로 그 추대를 합니다. 근데 말이 그렇지, 이게 무슨 계열사 사장처럼 이쪽 사장을 하다가 저쪽 사장으로 봉해지는 것처럼 그 태원이라는 곳으로 그 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쪽 지역은 흉노와 접경지다 보니까 통일된 한나라의 입장에서는 좀 위태로운 곳이고 빈번하게 어떤 침략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한신에 의해서 거기가 방비되길 원하는 마음에 그쪽을 보냅니다. 근데 뭐 단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지역을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지배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와 경쟁을 하지 않겠냐 하는 어떤 그 두려움에 그 다른 곳으로 뭐 전출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그 흉노라고 하는 어떤 그 이민족이 어떤 세력이 작은 어떤 세력이 아니다 보니까 빈번한 어떤 그 이민족의 침략에 한신도 때로는 전쟁으로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유화책으로 그들과 나름대로 교류를 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행위를 그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 어려웠을 때는 호의적으로 보지만 평화 시에는 대단히 그 위험스럽게 살펴봅니다. 혹시 저들이 적과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어떨까라는 어떤 그런 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이 날로 커진 상태에서 한신의 입장에서 본인의 마음은 그렇진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계속 그 의심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적 열세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어떤 원정군이 되게 늦게 도착한 이유도 있고 한 상태에서 전쟁에서 그 흉노와 대적을 하는데 극복할 수 없는 군세에 의해서 그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그 항복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의심이 그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중앙정부에 항복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조정으로 가게 되면 오래 명을 붙이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에 할 수 없이 흉노에 그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흉노에 기순을 하고 흉노와 함께 그 한나라랑 그 전쟁을 하는 적의 관계로 만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사기 열전의 내용들이라는 게 오랜 시간을 충분한 어떤 서술로도 설명하지 않다 보니까 그 중간에 생략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이 시기에 한신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이번 편뿐만 아니라 전편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한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공을 세웠던 뭐 경포나 팽월 그다음에 나중에 한신으로까지 간다랬던 그 한신 그 회우무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강등했던 그 한신의 어떤 그 반란 어떤 그 홀대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분들을 원만히 어떤 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한나라 그 한신도 마치 그 패퇴하기도 했고 패퇴하는 순간 그 기순을 해서 그 한나라와 적대적 관계를 맺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한나라와 그 적대 관계에 있으면서 쓸쓸하게 흉노 지역에서 생을 마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된 중국의 한나라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하고 그가 세웠던 어떤 공이나 그가 누렸던 권세에 대한 부분이 또 다른 화근이 될까 의심하는 상태에서 타국으로 귀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쓸쓸히 죽어가는 또 하나의 어떤 그 한나라의 공을 세웠던 귀인의 어떤 말로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언급되는 노간도 사실은 말로가 별로 좋지 않은 어떤 부분인데 이 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그 유방의 그 신하들과 달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였던 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선대부터 친교를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고 태어날 때부터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음을 그 마을에서 경축했던 그런 관계다 보니까 한나라를 통일되는 과정 그리고 한나라가 통일된 이후에도 누구보다도 특별한 어떤 지위를 누렸던 사람이 그 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연나라의 왕의 위치까지 그 오르게 되는 그런 어떤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유방의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나라에서 행복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지만 각각의 이해관계가 그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하나가 그 유방의 마누라라고 하는 여후가 자기의 어떤 아들의 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창업공신들을 내치는 그 다음에 유방 역시 본인이 누리는 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다 취하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일치되다 보니까 창업공신들을 대단히 그 냉혹하게 대하고 혹독하게 대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노간의 입장에서도 어린 시절 함께 했고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큰 공을 세웠지만 나중에 어떤 그 결과는 뭐 전편들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어떤 참혹한 어떤 결과를 봅니다. 연나라의 어떤 연나라라고 하는 지역은 한나라 이전의 어떤 진나라, 그 이전의 어떤 춘추전국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에서도 대단히 변방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쪽에 강성해질 수도 없고 설사 강성하다 하더라도 어떤 무엇인가를 도모할 만한 어떤 땅의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예기치도 않은 상황에 내몰려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통일된 한나라가 초창기에 그
일정 지역의 왕으로 나가 있었던 사람들 의심하다 보니 그 다음에 복을 혼자 누리고 싶어하는 유방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하나씩 제거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게 됩니다. 경포도 그렇고 팽월도 그다음에 회오무 한신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한나라 한신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쯤 그 회오무 한신이 마지막으로 어떤 참혹하게 죽기 이전엔 그 진이도 그 창업공신들의 어려움을 그 계속 눈으로 목도를 하다 보니 이대로 내가 그 쓸쓸하게 죽을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에 그 회오무 한신과 소통한 상태에서 때가 되면 반란을 일으키려고 생각할 때쯤 노간도 그것에 대한 의도치 않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진이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다 보니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협공을 하려고 노간에게도 일정한 어떤 병력을 갖다가 그 파견하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쪽 병력과 이쪽 병력이 합치게 되면 그 진이가 있는 곳은 그 조나라와 대나라라고 하는 지역, 그 북동부 지역을 갖다가 관장하는 거기에 어떤 상국의 위치로 가 있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 연나라와 본국과 그 연합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을 대단히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진이 입장에서는 인근에 있는 그 한나라 한신이 가 있기도 한 이 흉노의 어떤 그 지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구조상. 그런 상태에서 연나라의 입장에서 한신하가 주변을 갖다가 그 관망하기 위해서 일단은 본인의 입장에서도 노간도 흉노에게 일단은 그 진이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않게 하기 위해서 수를 쓰게 됩니다. 일단 그 진이의 어떤 군사력은 대단히 어떤 작아졌기 때문에 굳이 흉노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나라의 커다란 어떤 그 적대감만 더 키울 것이니 지원하지 말라는 식으로 어떤 역으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합집산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냐면 신하들 입장에서 연나라가 비록 변방이지만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은 지금 현재 진이나 다른 어떤 주변 나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연나라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다. 만약에 지금 본 것 같이 경포나 팽월 그다음에 회오무 한신이 혹독하게 대우받는 것처럼 만약에 그들도 제거되고 있는데 만약에 연나라조차도 그런 어떤 흐름에 제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냐. 근데 만약에 진이가 저렇게 존재한다면 강건하게 존재한다면 연나라의 어떤 존재 의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니 진이가 사라지길 바라지 말고 지원하는 척하지만 진이가 존재해야만 연나라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니까 느슨하게 공격하는 척하지만 패퇴하기도 하고 많은 데로 방어하지만 대단히 몰리는 이런 어떤 전략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신하가 노간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를 쓰면서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한신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보낸 어떤 신하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근데 후에 와서 신하의 어떤 진위를 파악하고 그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따르게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정 시간이 된 후에 어쨌든지 진위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된 후에 정세 분석을 하다 보니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어떤 창업공신들을 내친 것처럼 노관도 내치고 싶은 마음도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상태에서 정세 분석을 하니 과거에 그 노관의 신하가 했었던 그 수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정부에는 그 의심을 더 키우게 되고 그것을 반란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그 노관을 갖다가 토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관은 의도치 않은 어떤 상태에서 자신의 어떤 연나라 왕의 위치를 그 좀 더 지속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 모든 복을 혼자 취하고 싶어하는 유방의 욕심과 그 다음에 또한 자신이 낳은 자식이 왕권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우의 어떤 그 수에 의해서 또 다른 창업 공신이 그 일정한 누명에 의해서 제거되는 어떤 그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화는 일단 전쟁을 통해서 죽지는 않고 전쟁이 일어날 쯤 가솔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나라 그 한나라 왕 한신이 했었던 것처럼 흉노로 탈출을 하고 거기에서 쓸쓸하게 그 생을 마감을 합니다. 추후에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창업공신의 자손이고 그 정도의 힘은 없겠다 생각해서 그런지 그 자손들에 대해서는 한나라 한신 자손도 마찬가지로 노관의 자손도 마찬가지로 기후에 한나라에 기순해서 다시 나름 일정한 영화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창업공신의 또 다른 인물이 그 쓸쓸하게 그 사라져가는 것을 갖다가 이번 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편의 어떤 그 삼어천의 사기열전, 한신 노관열전의 후반부에는 노관이나 아니면 회음의 한신에서도 언급됐던 진희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하는데 진이란 인물에 대한 기록은 대단히 방대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방이 그 왕권을 강화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의 어떤 창업공신들을 제거할 때 중간에 있던 그 계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긴장을 더해서 창업공신들을 더 혹독하게 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는 이 진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진희는 갑작스럽게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거로서 언급되지는 않고 경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창업공신을 의심하다 보니 새로운 인물들의 어떤 직위를 높이게 되는 과정에서 여루에 봉해지게 되고 여루에 봉해지는 상태에서 그들의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 조나라나 대나라 지역의 어떤 상국으로 파견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창업공신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어떤 삶과 이들의 어떤 그 진위의 그 삶의 어떤 소통 속에서 어떤 같은 동병상련의 어떤 감정을 느껴서 그랬는지 반란을 하게 되고 반란을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나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제거되는 그런 어떤 최후를 맛보게 되는 어떤 사람입니다. 아무튼 회음우 한신이 자기의 어떤 그 패착을 그 후회하면서 후위를 도모할 때 만났던 진희, 그다음에 그 노관의 입장에서 진희가 제거되는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아야 본인의 어떤 그 직위가 유지될 거라고 하는 수를 썼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상황, 네,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의 그 교집합처럼 존재하는 진희에 대해서도 그 한신 노관 열전에서 잠시 언급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33편, 33편 한신 노관 열전을 마치지만 한나라가 통일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공을 세웠던 많은 어떤 창업 공신들이 그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둘씩 제거되는 걸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쓸쓸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도 확인하게 되고 속된 말로 죽 써서 개졌다라는 이런 어떤 원망스러운 말도 들게 하고 하는 그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그 33번째 편 한신노간 열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